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이고요. 어제 휴일 보내고 오셨죠? 그리고 지금 아침 10시고요. 오늘은 시황 얘기하고 금요일을 하고 또 월요일은 조금 다른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10시인데요. 국내 시장 많이 빠지네요. 지금 1.4%나 빠져서 2534고 지금 퓨처스는 332.45고 10년 국채는 뭐 그런대로 109.01 그 자리에 있고, 원달러도 많이 오르네요. 원달러는 1339원에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시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오늘 뭐 어제 그제 시황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이어투데이트를 한번 보면은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만든 거라 어제 종가로 보면 S&P가 15.6% 올랐어요. 지금 4,437, 4,600, 4,500 이런 레벨이 중요한 것 같고, 나스닥 30.2% 올랐고, 지금 13,600. 그 다음에 유로가 13.5 올랐고요. 니케이가 23.6. 지금 아침에 한 1% 정도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니케이가 지금 딱 1%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1% 내린 거고, 중국이 0.7% 이어투데이트로 빠졌고, 홍콩이 6% 빠져 있고, 타이완이 16.4, 코스피가 15거든요. 그런데 지금 1.4 빠졌으니까 13.6 정도 되는 건데 좀 섭섭하죠. 우리 주식이 좀 잘 안 나가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제 그제 나온 뉴스들 다 들으셨겠지만 잠깐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씀드려보면, 엔비디아 저는 뭐라 그럴까 조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437에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렇게 7% 오른 게 지금 437이었고, 어젯밤에 또 0.4%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얼마냐면 지금 거래되는 거 다 하면 439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10% 정도 내렸는데 거의 다 만회한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우리 하루 쉬는 동안 1.2% 올랐다가 1.1% 빠졌으니까 거의 본전이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가 자기네들 최선의 종목이다, 그리고 500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439니까 상당히 더 오르는 거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엔비디아 칩을 많이 샀다고 하니까 결국 AI가 재도약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은행주가 약간 주춤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결국은 빅테크가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주식은 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저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고, 사실은 미국이 AI 관련된 빅테크가 오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좀 쫓아오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많이 쫓아왔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이 주춤하는데, 여기서 빅테크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빅테크가 역시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성 향상 이런 쪽에 가능성이 있고, 또 AI가 아무래도 산업 전체를 글로벌리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가능성이, 제가 꼭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돼야 결국 된다. 근데 제 생각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중국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중국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팩트만 몇 개 얘기하면, 어저께죠. 그저께 아침인 건가요? 미디엄 텀 랜딩 퍼실리티라고 있어요. MLF 1년짜리 그냥 대출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25bp를 내려가지고 2.5%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달 데이터 나오자마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유안이 0.5% 정도 절하가 됐습니다. 요거 보시면 여기서 요 정도 됐고, 요거는 좀 한 1년 넘는 차트인데요. 유안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2022년에 제일 높았을 때 있죠. 주식 제일 바닥일 때, 그때 레벨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유안화가 상당히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안화가 7.28에서 7.32까지 올랐거든요. 유안화 0.5 내려서. 그래서 지금은 얼마냐면 지금도 7.3225니까 그 레벨에서도 일단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인한데, 금리 인하 폭이
작았죠. 0.25보다는 이게 예상치 못한 걸 하긴 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하긴 했지만 예상은 못했지만 할 거면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폭이 너무 작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을 연령별로 발표하지 않겠다고 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황당무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컨츄리 가든은 그 부동산 업체는 1개월 유예하고 채권 거래 중지시키고 뭐 원래 하던 형태대로 하는 건데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지금 문제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미금리입니다. 미금리 다시 보면은 어제 또 정책금리 관련돼서 뭐 매파적인 발언이 또 있었긴 했지만 저는 시장에서 보는 정책금리의 불확실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FOMC 미니치 뭐 오늘 밤에 나오지만 별 얘기 없을 거고 정책금리는 어차피 5.5가 끝이거나 한 번 더 올리거나인데 뭐 끝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다음 달 9월 달도 일단 안 올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올렸다가 9월 달에 안 올리고 11월이나 12월 달에 올렸다가 3월에 내리고 그렇게 정신없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책금리에 관련돼서는 불확실성은 많이 끝났다. 근데 오히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시장금리인데요. 10년짜리 국채인데 글쎄요. 미국 국채가 수급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국 채권을 볼 때는 수급 문제가 없다. 공급에서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수급은 문제가 없다. 뭐 수급 얘기할 때 일본이나 중국 중앙정부를 얘기하는데 그거 다 음모론에 가깝다. 그리고 수급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역시 공급 쪽의 물량이 좀 늘어나는 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보다 조금 많이 줬고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수급의 영향을 좀 받았다. 그런데 제가 뭐 제 좋은 쪽으로 우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진짜 수급 때문에 올랐다면 그것도 그야말로 단기 조정이죠. 공급에서 문제가 약간 생긴 거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레벨로 보면 지금 아침에 10년 금리가 지금 4.20 아시아 시장에서 그렇게 오르고 있지는 않는데 어저께 이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미리 틀어놨는데 이거 10년짜리 국채인데 어제가 지금 4.2가 요 레벨이잖아요. 근데 어제 4.28까지 갔었어요. 근데 요 레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022년 10월경에 주식 바닥이고 난리 났을 때 그때가 4.35예요. 이때 장기채 뭐 유럽에서 시작된 거 유럽에서 막 낮추기 시작하면서 이거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 다 레벨에 쫓아갔는데 중요한 레벨은 이 4.35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월이에요. 작년 기억나시죠? 3월 8일 SVB 사태 났을 때 그때 4.1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레벨을 넘어서 4.27까지 가가지고 거의 4.35까지 갔다가 지금 4.2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레벨 자체가 엄청 크리티컬한 레벨에 있는 거 맞습니다. 2022년에 4.35, 4.10. 근데 어제 자랑 중에 4.27.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저는 글쎄요. 이런 레벨에 오면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걸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10중 8구? 대개는 중요한 레벨에 있으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뚫고 물론 올라가면 많이 가는데 그렇다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는 레벨은 4.2는 아니고 4.35, 4.4 이렇게 올라가면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크레딧 이슈가 있잖아요. 은행채도 나빠지고 뭐 JP 모간도 뭐 등급을 낮출 수 있어 이런 소리 뭐 피치가 하고 하는데 자 크레딧 문제가 생겨서 금융채가 나빠지고 또 미국에 뭐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CRE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면 국채가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마나한 말이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 금리가 따라서 오를 수도 있죠. 모든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가 따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특히 그게 크레딧 이슈여가지고 JP 모간이 뭐 AA 에서 싱글 A가 되면 JP 모간 뭐 관련된 어셋을 사람들이 줄여야 되거든요. 줄이게 되면 뭐 사야 됩니까?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크레딧이 이슈가 되면 제 그냥 짧은 경험으로는 국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 혹시 내려오는 거 아니야? 혹시 크레딧 이슈 생기면 미국 국채도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제가 너무 미국 국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맞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크레딧 이슈가 났을 때 야, 이제 채권들 작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크레딧이 다 나빠질 테니까. 그렇지만 국채는 몰라요. 미국 국채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트레이딩하는 건 국채잖아요. 미국 뭐 IBM 뭐 채권 이런 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미국 10년 국채는 지금 일본과 중국의 금리 정책이 지금 완전 지금 엉망진창돼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쪽은 둘 다 내리는 거거든요. 장기금리를. 그래서 저는 미국 금리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다시 내릴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틀릴 수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황에서 국내 이슈가 좀 있는데 중국 이슈가 물론 있죠. 중국 너무 황당한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뭐 중국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이슈입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환율, 국내 환율도 지금 원달러 지금 얼마입니까? 1338원이죠. 달러엔 145.60이거든요. 원예는 919고, 달러 인덱스 103.20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환율에 대한 처지가 엄청 달라요. 그래서 자, 요즘 유튜브 좀 잘 되고 있잖아요. 그저께도 지난 일주일 동안 거 뭐 9,000회도 넘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구독자 5,000명 넘은 지가 딱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5,500명 됐어요. 일주일 사이에 500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극적인 얘기를 이제 좀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조심할 거지만. 그래서 진짜 한중일 환율 삼국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조금 자세하게 해서 이번 금요일 날 한 5시 정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이슈로는 미국 장기차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주식과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과 환율이 완전히 한 방향으로 바이 코리아, 셀 코리아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빠지면 다 나빠지고 좋아지면 다 좋아지고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그런데 다시 오늘 결론으로 가면은 진짜 주춤하는 국내 주식 시장인데요. 글쎄요. 주식, 채권, 환율이 전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만 꼭 보지 마시고 환율과 채권 금리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금리도 정책 금리도 봐야 되고 채권 금리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의외로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에서 어떤 뉴스가 나면 국내 시장도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한국은행 개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도 와 있고, 그런 얘기 어쨌든 좀 자세하게 좀 드려볼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시장 보실 때 뭐 주식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폭락을 해서 2,300, 2,100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점 매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